그래서 이 2020 미국 대선이라는 걸 큰 분수령으로 해서 그 전과 그 후가 다릅니다. 이 유럽 정치사에서는요. 이게 예를 들면 1871년 파리 고민에서부터 1874년 비엔나 주식시장 붕괴까지 이르는 3년을 분수령으로 해서 그 전에는 정당 정치가 보수와 그리고 온건 리버럴 사이의 싸움이었어요. 이거를 딱 지나고 나면 보수와 막스주의와의 싸움이 돼요. 불과 한 3년, 5년 사이에. 그럼 옛날에 리버럴들, 온건 리버럴들은 어디로 갔냐? 둘로 빡 쪼개져 갖고 하나는 막스주의 같고요. 하나는 극우 민족주의 갑니다. 달라진 거예요.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지금 미국이 그 상황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미국 정치 지형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애플, 아마존이 죽창부대한다고 죽창 들고 앞장서서 튀어나왔잖아요, 지금. 실리콘 빅텍들이, 실리콘밸리 빅텍들이. 하나 확실한 건 가치지향 애국민중의 각성 조직화 저항이 나날이 성장할 것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이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오고 있다고 봐요. 이때 다시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극좌 선거부정 세력은 이 계산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너 우리 말 안 들어? 우리 요구사항 반영 안 해? 오케이, 나 가서 양심 선언할 거야. 나 그리고 연방 저기 막 감옥 가서 좀 살지. 이러고서 나오는 수 있어요, 저거. 그럼 그 사람들 말만 들어주려고 하면 FBI, 법무부, CIA, 국무부는 가만히 있나? 야, 그런 좀, 거긴 또 자기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거기 말만 듣지 마. 거기 말만 들어서 그러던 큰일 나. 그거 듣지 마. 뭐 듣는다고? 야, 우리가 엑스파일 까는 수 있어? 이렇게 협박 들어오는 거예요. 양쪽 엑스파일에 갇혀가지고 양쪽에서 총 맞는 거예요. 양쪽만인가요? 내부는 또 얼마나 다양해요. 이 민주당이요, 내부가 아주 반중 성향의 보수부터 종중 간첩 성향의 극좌까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이라는 게 결국 정당인데 표를 먹고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운밸럿에서 아주 처참하게 패배했단 말이에요. 하원 선거, 그 다음에 그 무슨 저기 뭐야 그 주의회, 주상원, 주의회 선거, 그 다음에 카운티 선거 여기서 처참하게 패배했어요. 그리고 2년 후에는 바로 그러니까 2022년 11월에는 바로 중간선거가 와요. 그러면 상원의 3분의 1과 하원의 전체가 거기 다 걸립니다. 격전지 경합주에서 어떻게 해볼 거냐 이거지. 저렇게 민중이 끌어올랐는데. 중간선거 투표율은 좀 더 낮아요.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끌어오른 이 가치지향 애국 보수 민중이 튀어들어가서 하고 주의회들 이런 데서 계속해서 그 무슨 그 선거법은 거기서 정하니까 거기서 이렇게 그 유권자 증명 이런 거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이러면 이거 굉장히 골 때리는 상황이에요, 이거. 감당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바이든. 그래서 우리가 이 바이든 정부가 그래서 야 봐봐 지나고 나니까 바이든 뭐 그렇게 많이 극좌스럽지 않잖아. 중국에 대해서도 참 대립각 세우네. 괜찮게 진행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바이든이 꼼짝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꼼짝 못하는 게 바이든 정부가 온건해서가 아니라 천지 사방에 칼 들고 엑스파일을 갖고서 바이든 턱 밑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민주당 그 집권 세력에다가. 이 칼 치우려고 그래서 이렇게 피하면 저 칼이 뒤에 들어와 있고 이 칼 피하려고 이렇게 하면 앞에 칼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 비슷하다고 전 보거든요. 한번 하나하나 따져보자고요. 자, 세계 및 중국 전략을 보시죠. 중국에 대해서 지금 현행 트럼프 때 평균 19% 관세율인데 이건 낮추냐.
이거 잘못 낮췄다간 야, 네 아들이 헌터 바이든이 저기 뭐야 그 중국에서 돈 먹고 간첩이고 그때 중국 돈 먹고 간첩질 할 때 네가 부통령 할 때인데 그때 네 비행기 타고 왔잖아. 너도 간첩 아니냐? 이렇게 이제 공격받아요. 아니나 달라 USTR 물론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대표부지만 USTR에서 중국 관세 낮추지 말아라고 어저께 바이든한테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증시에서 지금 중국 기업들을 상폐를 시키냐 마냐인데 야 중국 기업 상폐시키지 마. 그냥 상장 유지해. 이런 거 했다가는 야 너 중국 간첩 아니야라고 사방에서 칼 맞게 생겼어요. 그다음에 미국 첨단 기업을 중국이 M&A 하는 걸 트럼프가 브레이크를 많이 걸었었거든요. 그 브레이크 다 풀어줘 보세요. 가만히 있겠나. 그다음에 중국 유학생들이 대학에 많이 들어오는 걸 트럼프가 많이 말렸는데 특히 공대 쪽 이거 함부로 풀어? 저는 퀘스천 마크예요. 풀면은 정치적 공격받고 안 풀면은 중국으로부터 압력받고. 중동도 마찬가지죠. 중동 지금 이란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다시 이란 제재 및 봉쇄를 해제. 그러면 서유럽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서유럽이 처음에는 미국의 이란 제재 및 봉쇄에 대해서 반대했었죠. 그리고 솔레이마니 참사할 때도 막 미국 뭐라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맞아. 그게 맞았네. 그래서 지금 서유럽 얼마나 좋습니까? 에너지 가격 싸죠. 중동 평화 유지되죠. 나날이 중동 평화 강화되고 있죠. 그런데 다시 이란을 힘을 실어줘 가지고 이라크를 이란 입에다가 넣어줘. 그 사우디가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사우디랑 이스라엘이 거의 지금 밀착해서 지금 마지막 손 잡는 것만 남았거든요. 왜냐하면 사우디 빼고는 다 손잡았어요. 사우디는 이게 종주국이어서 맨 마지막에 움직인다고 제가 세뇌 탈출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사우디 빼고는 어디야?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움직였죠. 바레인 움직였죠. 그다음에 요르단은 원래 그랬었고요. 북아프리카로 넘어가게 되면은 에집트 원래 이스라엘이랑 왔다 갔다 했던 사이고 모로코 그렇게 됐고 수단이 이스라엘이랑 손을 잡았잖아요. 자, 이런 것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시 문질러 버리고 다시 옛날처럼 이란에다가 파레트에 3억 달러, 4억 달러 캐시 싸가지고 비닐로 동여가지고 그것도 민간 비행기로 무슨 007 작전하듯이 그렇게 해서 갖다 줄 거냐고요. 저는 못할 거라고 봐요. 코로나 중국 책임 추궁? 그래서 다시 WHO에 다시 가입해? 욕 바가지로 먹는 수 있죠. 여기서 제일 지금 골 아픈 게 한반도인데 바이든이 시진핑이라고 딜을 쳐갖고 중국이 작업해서 북한의 김간해를 드러내고 비기밀성 전체주의로 북한을 바꾸고 그리고 북한이 이제 개혁개방의 길로 나갑니다. 중국의 모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북한의 새로운 주석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분위기 잡고 남북 교류하고 한 3년 있으면 한반도는 전체가 다 중국식 민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 할 거냐 이거. 만약 그거 추진하면은 군부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CIA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저는 전혀 딥스테이트는 또 다른 로직을 갖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반중을 해서 타겟이 된 것도 있지만 다른 한 측면에서는 딥스테이트 엘리트로부터 권력을 뺏어가지고 민중이랑 결합한 것 때문에 죽일 놈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얘기는 뭐냐? 트럼프에 반대한 딥스테이트와 엘리트들은 그냥 단순한 중국 간첩, 중국 하수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지 않은 집단도 있다고요.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 속을 돌리는 거죠. 오히려 다른 말로 하면 이자들이야말로 트럼프의 노선을 따라서 자기들의 엘리트로서의 지도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싶으면 트럼프 노선을 표방할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중에. 저는 그래서 제발 그렇게 속내가 복잡한 자들이 나서서 바이든이 한반도를 중국에 팔아먹는 것은
막아주기를. 그것만은 막아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저 한반도 중국에 팔아먹으면 저희 진짜 비참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이제 그 세계 및 중국 전략에서 굵은 거 한 번씩 잡아본 거고. 여기 다 지금 트럼프 손때가 묻어 있는 데거든요. 이거 어떻게 뒤로 돌려내냐고요. 그 다음에 3대 극좌 아젠다가 있습니다. 미국 정치에 관해서. 우선 첫째, 천여만 명의 불법 체류자에게 완샷으로 시민권을 부여하겠다는 게 있는데 저는 이거 일방적으로 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봅니다. 이거 잘못하다가는 그 주들이 독립하겠다고 나서는 수가 있어요. 플로리다나 이 텍사스 같은 데들이. 주에서 반대해서. 그러니까 의회도 반대하겠지만 의회에 공화당 쪽이 반대하겠지만 반대가 심해서. 대법원 판사 증언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9명을 왕창 증언시켜가지고 물타기를 해서 대법원을 장악하겠다. 이게 지금 민주당 쪽의 그거거든요. 아젠다거든요. 극좌 아젠다예요. 그 다음에 워싱턴 DC와 푸에르토리코를 주로 격상시킨다. 이것도 민주당 쪽 극좌 아젠다입니다. 이 세 개가. 이 극좌 아젠다를 바이든이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이냐. 2년 안에. 저는 그것도 퀘스천 마크입니다. 이게 2년 안에 밀어붙여도 바꿔오라야 하는 수가 있거든요. 다시 법으로 해서 또 바꾸는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거 퀘스천 마크다는 거예요. 워싱턴 DC와 푸에르토리코를 주로 격상시키는 게 이게 가능하겠냐. 이런 문제들이. 이 정도로 하려면 이게 바이파티전 그 컨센서스, 그러니까 민주공화 양쪽의 합의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합의가 이게 쉽겠냐. 이 극좌 아젠다가. 그럼 두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트럼프의 정광석화 개혁을 원위치 반동하는 것. 국경 관리 없애고 국경장벽 다 없애고 캐러반 다 받아들이고 이것도 지켜봐야 될 사안이고요. 트럼프가 했던 감세 정책 다 바꿔오라이 시키는 거. 이거 지켜봐야 되고요. 뭐 그린 에너지 표방하면서 셰일 지금 생산을 다 막아버리는 거.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가만히 있겠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셰일을 계속 생산하면 미국이 지금처럼 이게 중동이 안정화돼요. 중동이 안정화되면 중국을 손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중국 손 봐라 이 얘기 나와요. 석유가 에너지가 안정돼 있는데. 그럼 셰일을 닫아 걸어? 문재인처럼 영화 한 편 봤더니 울면서 셰일이 얼마나 원전이 아니라 셰일이 얼마나 자연을 파괴하는지 제가 정말 절감했습니다. 저는 셰일을 바로 닫아 걸겠습니다. 이랬다가는 이게 미국 사람들 지금 제가 가격은 모르는데 아마 굉장히 쌀 거예요. 그 4.5리터에 한 2, 3달러 할걸요. 지금 휘발유가. 그러니까 1리터에 한 5, 600원? 1리터에 아마 4.5리터니까 1갤런이니까 1갤런에 2불이라 그러면 그 1리터에 한 40센트. 우리로 치면 500원이잖아요. 우리나라 휘발유 값에 뭐 절반도 안 되는데 한참 안 되는데 이게 갑자기 휘발유 값이 올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미국 사람들이? 앉아서 가구당 한 달에 1,000불, 2,000불 더 깨지는 건데. 그러면 셰일 계속하면 중동 안정되고 중동 안정되면 야 중국 우리가 중국한테 저렇게 수그리냐 이 얘기거든요. 이게 맞물려 있어요.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강성 정책을 취할 수 있는 이유는 중동 그러니까 에너지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다 해서 바이든이 뭐 착한 정책만 할 거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바이든은 흉악한 정책을 하려고 계속 음모를 할 텐데 음모하다 보면 이게 칼이 여기저기 들어와 있어가지고 요렇게도 못 가고 요렇게도 못 가고 꼼짝을 못하는 게 너무 많을 거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이든을 믿고서 가만 내버려 두면은 정책이 그 흉악한 정책 안 나와. 이게 아니라 미국에서 가치지향 애국 민중들이 아각거리고 각성하고 조직화되고 저항을 해야 바이든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바이든 꼼짝 못한다. 그래야
공화당의 배신을 덜 때리게 되고요. 그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밑바닥에서부터 계속 부글부글 끌어올리니까 민주당 저 하원원들이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내가 이번에 이거 잘못 손들었다가 난 다음번에 이건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게임이. 그래서 미국의 가치지향 애국 민중의 움직임이 바이든의 족쇄라고요. 트럼프한테 저희들은 족쇄를 뭘로 채웠었냐면 뮬러 특검으로 채운 거예요. 뮬러 특검으로 계속 때리니까 이랬을 거라고. 미치 매커넬 상원 담당, 그다음에 린즈 그레함 법사위원장이 트럼프 만나가지고 저 이거 잘 방어해야 되는데 어제 이거 잘 방어하려면은 저기 법무장관이나 FBI 그 잘 써야 됩니다. 예, 바나 레이 같은 사람 써보시죠. 그런 사람이면 잘 방어할 겁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굴러온 돌이기 때문에 상원의 범털들이 그렇게 들이대면은 그걸 노라고 못해요. 노라고 못합니다. 그럼 결국 거기서 추천한 바하고 레이 썼겠죠. 그랬더니 이번 대선 때 그렇게 광범위한 부정이 저질러졌음에도 불구하고 FBI랑 DOJ 딱 행감치고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왜 그 뮬러 이미 대선 끝났는데 왜 뮬러 특검으로 계속 트럼프를 괴롭히나 봤더니 이유는 결국 트럼프의 법조계에 대한 장악력, FBI와 DOJ에 대한 장악력을 팔을 분지르는 작업이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저희들은 트럼프한테 뭔가 족쇄를 채워갖고, 지금 펠로시가 막 탄핵하겠다고 날뛰는 것도 그건데, 족쇄를 채워서 트럼프의 공적 활동, 트럼프의 메시지 발신, 이거를 팔을 분지르려고 트럼프를 그냥 은퇴한 영감으로 만들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쟤들이라면 하루 종일 그 작전 짜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트럼프가 만약에 계속해서 공적 활동을 하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발신을 한다면 그건 정말 정치적 성자다. 대단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가 되면, 그러니까 안 되더라도 결국은 성공, 그 길로 갈 텐데, 그거가 되면 더욱더 활발하게 미국의 가치지향 애국 민중들이 각성하고 조직화되고 저항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사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글로벌리스트, 친중 글로벌리스트와 애국 민중, 글로벌리스트와 애국 민중 사이에 생사투가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게 미국에 있는 제 친구가 미국인입니다. 저한테 보낸 이메일이고요. 이 친구 당연히 열렬한 트럼프 지지자고요. 지금도 뭐 정확한 트럼프 지지자죠. 아주 냉정한 거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번역되어 있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부 한국 보수주의자들은 미국의 현재 사회 정치적인 시대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문제는 이미 트럼프와 관련이 없습니다. 트럼프의 대통령 임기는 며칠 안에 끝날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민주당 내의 사회주의 요소들과 좌파 언론들, 그리고 대형 온라인 기술 회사들이 공동으로 손을 잡고 모든 보수주의자들을 검열하고 고립시키고 악마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일부 좌파 민주당원들과 좌파 기자들은 미국 사회가 보수적 요소를 청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청소라는 단어가 친숙합니까? 이것은 트럼프와 관련이 없습니다. 민주당과 언론의 좌익 세력은 온건파를 포함한 모든 보수주의자들을 대대적으로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은 비판인종 이론, 크리티컬 레이스 티어리에 대해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미국의 정치사회 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상대방의 프레임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이 청소라는 단어를 쓸 때 얘들이 쓴 청소라는 단어가 섬찟한 단어를 썼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클렌징을 썼어요. 클렌징.
숙청. 이 같은 숙청이라도요, 이 자유민주주의자들은 purge라는 단어를 씁니다. purge, 쫓아내는 거. 얘들은 cleansing이라는 단어를 써요. 숙청이 같은 숙청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자들은 제거라는 단어를 쓰죠. 공산주의자들은 숙청, 그 맑을 청자, 없애서 맑게 만든다. 그래서 cleansing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여기서 나온 그 비판인종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비판인종이라는 건 뭐냐면, 그 서방 주도의 문명, 현대 문명과 서방 주도의 그 국가들이라는 게 이게 백인 우월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에 끼들려 있는 빌어먹을 놈의 시스템이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비판인종 이론에서 관점에서 보면 서방 가치의 전면적 폐기입니다. 자유, 개인, 진실 존중, 시장, 민주주의, 신앙 영성에 대한 존중. 이거 전체를 백인 우월주의, 식민주의, 인종차별주의의 찌끄레기라고 하는 것이 이게 비판인종 이론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서방을 폐기 처분하려는 것이 바로 이자들의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크게 붙은 거예요. 글로벌리스트와 애국민중 사이의 싸움이. 생사투죠.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입니다. 글로벌리스트 엘리트들과 애국민중 사이의 싸움이죠. 자,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꼼지락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양순해서 안 움직이잖아요. 지금 코로나에 겁을 내갖고. 이럴 때일수록 온라인으로 서명으로 뭉쳐서 애국전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신 맞고 코로나가 백신 한 2천만 명 정도 맞으면 집단 면역이 생겨요. 3분의 1 정도 맞으면 집단 면역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를 위해서 미리 연락망을 확보하고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 지역 활동도 조금씩 해야 됩니다. www.lisol.kr/s1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으로 뭉쳐서 애국전선을 준비해야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